논리퀴즈 매뉴얼 2.0 공부법. 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순차적으로 읽어나가면 됩니다. 그때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거 몇 개만 제가 짚어드릴게요. 일단 처음에 책을 딱 폈을 때 이게 나오죠? 여기에 이름이랑 연락처 쓰는 곳이 있어요. 옛날에 제가 책을 잃어버렸다가 이 이름 연락처 쓴 덕분에 찾은 적이 있거든요.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에 이름 연락처를 꼭 써두세요.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도 있고 또 누가 훔쳐가지 않도록. 그러고 한 페이지를 넘겨보니까 뭐라고 써있네요. 여러분은 논리퀴즈 매뉴얼 2.0을 통해 논리퀴즈를 푸는 데 필요한 모든 논리학 지식 습득과 인간능력자 5급 공채 외교관 후보자 전개년 논리퀴즈 기출 분석을 쉽고 빠르게 그리고 완벽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. 책에 대한 기대감이 막 올라오죠. 그러고 나서 한 페이지를 딱 넘겼더니 이 책을 공부하기 전에 이래가지고 문제가 하나 소개돼 있어요. 이 책 컨셉이 뭐냐면요, 책 앞에도 써있지만 평범한 두뇌를 위한 PSAT 언어 논리 기본서예요. 평범한 두뇌. 만약에 너무너무 똑똑해서 굳이 이런 거 공부 안 해도 문제를 타닥 풀 수 있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분들은 이 책 공부하는 게 돈 낭비죠. 시간 낭비고. 그래서 시금석 문제로 입법고시 논리 퀴즈 문제를 하나 넣었거든요. 만약에 이 문제를 보고 언어 감각으로 쉽게 답이 나온다? 그러면 이 책을 풀 필요가 없어요. 그분은 뭐 다른 강의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. 그냥 기출문제 풀고 시험장 들어가면 무조건 합격해요. 실제로 어떤 합격수기 보면은 책이나 강의 본 것도 없고 그냥 기출문제 전개는 2번 풀고 들어가서 합격했어요.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.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분들은 평범한 두뇌가 아니거든요. 하여튼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연습장에 직접 풀어보세요. 다른 연습장 쓰지 말고 여기에 직접 풀어보세요. 흔적을 남겨야 돼요. 공부 처음 했을 때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보여주는 흔적이 여기 남아야 나중에 이 책을 다 보고 다시 이 문제를 볼 때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꼭 여기 한번 풀어보세요. 시간 5분 잡으세요. 사실 평범한 사람은 이거 20분 주든 30분 주든 못 풀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5분만 주는 거예요. 어차피 못 풀 거. 쭉 풀어보고 답이 몇 번인지 바로 알까봐 제가 좀 계산을 해야 정답을 알 수 있도록 써놨어요. 딱 보고 문제 바로 맞췄다 그러면 기왕 산 거 버리지 마시고 그냥 친구 주세요. 친구는 필요할 수 있어요. 머리가 그렇게 안 좋을 수 있거든요. 그런 친구분들에게 주면 아주 고마워할 겁니다. 엄청난 도움을 얻었다고. 하여튼 그렇게 이걸 꼭 흔적을 남겨두세요. 이게 중요한 공부법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한 페이지 넘기면 목차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. 일반적인 책에 비해서 굉장히 자세한 목차를 넣어놨어요. 왜냐하면 지금은 이게 봐도 뭔 말인지 모르고 큰 의미가 없는데 이 책을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책을 복습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? 목차를 쭉 보면서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 생각해보고 잘 안 떠오르는 게 있다? 그러면 다시 해당 부분 찾아서 공부하면 되니까요. 그래서 제가 목차를 복습용으로 아주 세세하게 넣어두었습니다. 그러고 나서 뭐 머릿말 있는데 머릿말은 가볍게 읽어요. 저 빼고는 아무도 안 읽는 것 같더라고요. 감사의 글 역시 아무도 안 읽겠죠. 그리고 11쪽에 책의 특징 및 학습 방법. 이거 제가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따로 읽어보세요. 당근 그냥 읽으면 되는데 세 번째 정오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오탈자를 제보해 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감사의 글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그렇게 모인 오탈자들은 블로그에서 정오표로 검색하시면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 이 정오표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. 물론 오탈자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아무리 봐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.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넘겨보면 뭐 이런 거 있죠. 제가 네이버 TV에 계속 이 책과 관련된 복습용 동영상 강의를 올리고 있으니까 책 공부하시고 시간 나실 때마다 한 번씩 보세요. 제가 강의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하고 또 편집했기 때문에 다른 강의에서 한 30분짜리 강의를 제 강의로는 10분이면 충분해요. 물론 책만 보셔도 되긴 하는데 심심하신 분들은 강의를 보셔도 된다. 일러두기 역시 아무도 안 보겠죠. 그래서 이제 기초 논리학부터 시작해서 쭉쭉 보시면 되는데 129쪽까지가 논리학에 관한 기본 지식들인데 누적적으로 복습해주세요. 예를 들어 첫날 1쪽에서 30쪽까지 읽었다. 그럼 둘째 날에는요 30쪽에서 60쪽까지 읽는 게 아니라 1쪽에서 다시 쭉 해서 50쪽까지 읽는 식으로요. 그렇게 계속 누적적으로 읽어주셔야 머릿속에 내용들이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. 이 앞부분 이론적인 내용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왜냐하면 130쪽부터 시작하는 논리 퀴즈 풀이법, 유형별, 접근법, 테크닉 이런 것들은요 제가 정리를 아무리 해봐도 15쪽밖에 안 돼요. 별게 없어요. 일반적인 책이나 강의에서 다루지 않는 아주 재미있는 테크닉, 5개의 진술 중에 하나만 거짓이다 혹은 하나만 참이다 이런 문제 일반적인 책은 굉장히 막 구구절절하게 푸는데 제가 3-4줄이면 탁 풀 수 있게 하는 풀이법을 넣어놨어요. 그런 거 다 넣어도 15쪽 외에는 설명할 게 없어요. 그런데 이 15쪽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? 129쪽까지의 논리적인 지식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 대한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런 15쪽짜리 테크닉은 알아봤자 쓸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반드시 앞에 논리적 지식 부분은 누적적으로 복습하고 또 시간 날 때마다 복습해서 목차만 보고도 머릿속에 내용들이 쫙 떠오를 때까지 공부를 해주세요. 그러면 제가 이 책 소개 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 독해 문제 푸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. 이렇게 하면 이 146쪽에 제일 처음에 나왔던 이 시금석 문제에 대한 해설이 나옵니다. 이 문제 해설을 보면서 따라갈 수 있다, 이 해설을 이해할 수 있다, 그러면 이 책을 내가 충분히 잘 학습해 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
만약에 해설을 따라가는 게 너무 버겁다 그러면 해당 내용 다시 찾아가면서 열심히 복습해 주셔야 돼요. 그래서 여기까지 정복을 했다면 그때부터는 이 기출문제를 아주 힘차게 풀어나가면 돼요. 뭐 하루에 풀 수 있는 만큼 쭉쭉쭉쭉 풀어나가면 돼요. 이렇게 푸신 다음에 해설 보면서 자신의 풀이랑 비교도 해보시고요. 그리고 풀다가 이 해설을 봤는데도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. 근데 제가 해설마다마다 어떠한 내용을 적용해서 풀었는지를 잘 적어뒀거든요. 그러면 해당 부분을 다시 본책에서 찾아서 복습하시고 계속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공부하시면, 그렇게 이 논리 퀴즈를 한 권 공부하고 나시면 논리 퀴즈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생길 겁니다.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복습해 주시고요. 덧붙여서 만약에 리트를 준비하시거나 입법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후에 리트, 입법고시 전개년 논리 퀴즈 기출문제를 모아서 또 얇은 책으로 하나 내보려고 합니다. 필요하신 분들은 그때 그 책을 한번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, 어쨌든 이 책에는 리트 전개년, 입법고시 전개년을 푸는데 필요한 모든 테크닉, 알아야 할 사항, 꿀팁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책을 기본적으로 계속 복습해 주시길 바랍니다. 저자로서 이 책을 쓸 때 마음가짐은 진짜 좋은 벗으로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해도 외롭지 않게, 힘들지 않게, 어디 뭐 비싼 강의 들은 사람한테 꿀리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도 이 책을 좋은 벗으로 여기면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